어젯밤 반도체가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보고 반도체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판단하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날 4.7%나 폭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젯밤에는 2.54%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4% 넘게 뛰었고요. 마이크론과 램 리서치도 5% 안팎으로 반등했습니다. 나스닥도 0.9% 올랐는데요. 하지만 어젯밤은 시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강하게 살아난 장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거래소 전체로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지만 S&P 500 동일 가중지수로는 오히려 0.4% 하락했거든요. 거래량도 최근 20거래 평균보다 약 24%가 적었고요. 지수는 올랐지만 시장의 모든 돈이 함께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반등을 만든 방아쇠는 6월 소비자 물가였는데요. 물가가 예상보다 차갑게 나오면서 연준이 당장 7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공포가 크게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얄궂은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어젯밤 물가를 식혀준 주인공이 앞으로는 오히려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이번 상승이 진짜 바닥인지 아니면 하루짜리 안도였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지수부터 살펴볼게요. 다우지수는 9.63포인트, 0.02% 오르면서 사실상 제자리에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38% 오르면서 7,543.59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0.9% 상승한 26,107포인트로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날 4.78% 급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4% 오르면서 12,661포인트 선까지 되돌아왔습니다. 포인트 기준으로 보면 전날 하락분의 절반가량을 하루 만에 회복했습니다. 다만 급락 이전 수준을 전부 되찾은 건 아닌데요. 반도체가 추세적인 바닥을 확인했다기보다 전날 가장 크게 하락했던 업종에서 강한 반발 매수가 나온 하루에 가까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가 약 4.19% 부근으로 내려왔습니다. 반면 10년물 금리는 4.58%대까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 미국 경제 장기 전망이 갑자기 크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당장 7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안도감이 더 강하게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식었다는 소식에 금리는 내려갔는데 미래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는 국제유가는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브렌트유가 장중한 데 86달러를 넘어섰고요. WTI도 1.5% 오른 79.34달러로 마감했고요. 시장 내부에서는 서로 엇갈린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런 전날 그렇게 무너졌던 시장이 하루 만에 왜 반등을 했을까요? 첫 번째 방아쇠는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였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8%였는데 그걸 밑돈 거죠. 5월에 4.2%에서도 크게 둔화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물가는 0.4% 하락한 거고요.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폭이었습니다. 물가를 가장 강하게 끌어내린 건 에너지였는데요. 에너지 물가는 한 달 동안 5.7%가 하락했고요. 휘발유 가격은 9.7%가 급락했습니다. 주거비 상승률도 0.1%에 그치면서 2021년 1월 이후로 가장 낮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반대 숫자도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급락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6.7%가 높습니다. 에너지 물가 전체도 전년 대비 15.7%가 상승한 상태고요. 즉 물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CPI 발표 전날 시장은 7월 동결 가능성을 58.3%로 봤습니다. 하지만 발표 후에는 7월 동결 가능성이 83.4%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7월 인상 가능성은 41.7%에서 16.6%로 크게 낮아졌고요. 다만 시장은 여전히 연말까지 최소 한 번의 인상 가능성을 반영했습니다. 금리 인상 공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 회의의 위험이 크게 낮아진 겁니다. 물가 금리는 반도체를 끌어올렸다면 금융주를 움직인 것은 실적과 전망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은 20.98달러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이번 호실적은 투자은행 한 부분만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투자 트레이딩 매출이 1년 전보다 72% 증가하면서 7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채권, 통화, 원자재 부분은 32% 증가한 45억 9천만 달러였고요. 투자은행 수수료 역시 55% 늘어난 34억 달러였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트레이딩 수익이 폭발한 거고요. 대형 인수합병과 주식, 채권 발행이 동시에 살아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주 전체가 뜨거웠던 것은 아닌데요. 주요 은행들의 2분기 실적은 대체로 시장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골드만과 JP모건은 올랐고요. 시티와 웰스파고는 하락했습니다. 이번 금융주 움직임은 실적이 좋은 은행과 나쁜
전산은행 차이가 아니라 현재 호실적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선별 장세였습니다. 어젯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IBM의 25.2% 폭락이었을 텐데요. IBM은 일부 기업 고객들이 소프트웨어에 배정했던 예산을 줄이고 서버와 저장 장치, 메모리 같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먼저 확보하는 데 돈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장비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미리 사두려 했다는 겁니다. 이 발언은 기업의 IT 예산이 AI 인프라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단서이기도 한데요. 서버와 저장 장치, 메모리 기업에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IBM의 실적 부진이 모두 외부 환경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의 구매가 순수한 최종 수요 증가가 아니라 가격 인상 전에 주문을 미리 당겨 쓴 것일 수 있습니다. 현구매였다면 지금은 강해 보여도 뒤로 갈수록 주문이 비는 구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IBM의 발언은 메모리 수요가 강하다는 단서이지 장기적인 수요 강세가 확정됐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강하게 오른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반대로 어젯밤 안도랠리에 참여하지 못한 업종은 헬스케어였습니다. 시작은 미국의 대형 병원 운영 기업인 HCA 헬스케어였는데요. HCA는 연간 이익 전망을 낮췄습니다. 가장 큰 부담을 준 것은 무보험 환자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환자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인데요. 이른바 지급자 구성의 악화입니다. 이 변화는 2분기 세전이익에 약 4억 달러의 부담을 줬고요. 하지만 의료기기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흔든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HCA의 동일 병원 기준 입원 수술은 2.3%, 외래 수술은 3.4%가 감소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이 줄어들면 수술 로봇과 임플란트, 관련 의료 장비의 사용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인투이티브 서지컬부터 스트라이커와 메드트로닉까지 의료기기주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같은 헬스케어 악재처럼 보이지만 주가로 전달된 경로는 서로 달랐던 겁니다. 이제 맨 앞에서 말씀드린 유가의 함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젯밤 시장이 환호한 CPI는 어디까지나 6월의 가격을 반영한 숫자입니다. 6월에는 휘발유 가격이 9.7% 급락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를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7월 들어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하고 있죠. 배경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고요. 미국은 이란을 대상으로 한 추가 공격을 이어갔고요. 이란도 미군 기지를 향해 공격을 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급 차질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제시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20% 구상은 철회했습니다. 대신 걸프 국가들과 무역과 대미 투자 협상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통행료라는 불씨 하나는 꺼졌지만 봉쇄와 군사 충돌이라는 더 큰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 오른 국제유가가 다음 CPI에 그대로 같은 비율로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 정유마진과 재고는 어떤지, 미국 주유소의 소비 휘발유 가격이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CPI를 판단할 때는 국제유가 숫자 하나가 아니라 미국 휘발유 소매 가격이 실제로 다시 상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동을 건 거는 연준이었는데요. 취임 후 첫 의회 증언에 나선 워시 연준 의장은 좋은 CPI 한 번을 보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났다고 선언할 생각은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보면 6월 CPI는 분명 좋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한 달의 데이터만으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에너지 가격과 중동 변수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시장은 7월 인상 가능성은 크게 낮췄지만 연내 인상 가능성 자체는 계속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반도체 반등이 진짜 추세 전환의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전날 급락에 대한 계급적 반등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단순히 지수가 올랐는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했고 어떤 조건에서 판단이 바뀌는지 계속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